아, 또 다른 소식입니다. 오늘 또 트레이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오, 네. 네. 롯데 외야수 이정훈과 KT 투수 박세진의 1대1 트레이드였는데요. 박세진은 이제 자완투수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2016년 KT 위즈의 1차 지명을 받았습니다. 통산 6시즌 동안에 42경기에 출전해서 82이닝을 소화했고 최근 3년간 좋은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이제 구단의 보도 자료였습니다. 특히 올 시즌 피처스 리그에서 22경기에 등판해 23과 3분의 2이닝 1승 1패 2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3.04를 기록하면서 자완 불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롯데 팬들은 이제 박세웅의 동생이잖아요. 박세진 선수가. 네. 그래서 한 팀에서 뛰게 됐다는 소식에 굉장히 관심을 드러냈고요. 또 우투 자타 외야수 이정훈 선수는 2017년 기아 지명을 받았고 2023 시즌 앞두고 롯데 유니폼을 입었죠. 올 시즌 피처스 리그에 19경기 출전해서 타율 3할 5푼 7리, 출루율 5할, 장타율 7할 8푼 6리, OPS 1.286에 3홈런과 8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1군에선 통산 185경기에 네. 출전을 했습니다. 반만 잘 쳐요. 이정훈 선수 네. 반만 잘 칩니다. 네, 올해는 네. 근데 1군에 이제 한 번도 등록을 그렇죠.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드를 먼저 제안한 팀이 어딘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나도현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나 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이제 KT가 공격 면에서 연속성이 떨어지고 황재균과 강백호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 시즌을 돌아봤을 때 대타 성공률이 최하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주자 2, 3루나 3루에서 삼진 비율도 높다 보니 주전으로 뛰는 레귤러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만큼 또 선수를 네. 줘야 되니까. 그래서 롯데에서 대타와 지명타자 역할을 했던 이정훈 선수를 리스트에 올려놓고 살펴봤고 올해 2군에서 이정훈 선수가 되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걸 보고 어제 롯데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KT 입장에서는 박세진 선수한테도 공을 들였던 터라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카드를 가져오려면 또 그쪽이 원하는 카드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롯데 박진혁 단장과 어제 경기 후에 통화를 했고 이제 박세진과 이정훈 카드를 제안했더니 롯데가 고민 후에 연락을 줬다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네, KT 입장에선 바로 쓸 수 있는 대타 자원이 필요했고 롯데는 장현수, 송재용도 잘해주고 있고 홍민기, 이영재 등 순조롭게 지금 성장 중이지만 투수 뎁스는 채워놓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세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 선수의 환경이 바뀐다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고요. 박세웅 선수의 동생 박세진이지만 그런 형제 관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네. 트레이드가 된 후에 박세진이 이제 롯데 선수니까 형이 있는 팀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롯데 박주혁 단장의 네.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 오른손 투수였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완투수니까. 왼손이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보고 네. 결국에는 아까 뭐 나도현 단장 이야기했잖아요. 네. KT가 대타 타율이 최하입니다. 그런데다가 외야에 부침들이 많아요 지금. 부상도 많은데다가 사실 뭐 김민혁, 로하스 최근에 뭐 안현민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이제 여름이 되면 여러 선수들을 조금 쉬어주면서 이렇게 가동 이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사실 없어요 지금. 뭐 안치홍이라든가 사실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그 선수들로 사실 시즌을 치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정훈 선수를 이제 데려갔다는 거는 분명히 방망이 쪽에 어떤 그 자질을 지금 보고 데려갔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박세진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오른손이었으면 절대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지금 그 경기 수로 보시면 정현수 선수, 정현수 선수하고 송재용 선수가 네. 36경기, 34경기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연투를 보니까 정현수 선수는 2연투를 15번 했고요. 네. 송재영 선수는 11번을 했고 3연투를 3번씩 했습니다. 많이 나갔어. 많이 나갔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아마 우한이었으면 절대 안 바꿨을 거고 결국에는 이 좌투수 2명이 시즌을 이렇게 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박세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잘 뭔가 이제 가다듬는다고 한다면 정현수, 송지용만큼 100%는 아니지만 저는 한 7, 80% 정도까지는 그 정도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선수들이 지금 자완으로 잘해주고 있지만 요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할 때 박세진 선수를 자완 불펜으로 딱 활용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 트레이드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긁어볼 만한 복권들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잘 바꿨다. 아, 그다음에 네. 나도현 단장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팀 승률은 굉장히 좋은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번 하위였다가 지금 드라마를 썼던 시즌은 달라요. 지금은 지금 3분의 2 지점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팀 승률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여기서 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방망이들, 그러니까 문상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뭐 오윤석 이런 카드들이 KT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 선수들이 아직 제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훈 선수는 여기 외야라고 원래 포수 출신인데 외야도 있지만 일루도 볼 수 있어요. 혹은 대타로도 가용한 그런 사용 가능한 그런 선수고 박세진 선수는 1군 성적은 뭐 1승 10패 80이닝이에요. 전체 커리어가 81이닝밖에 되지 않고 평균 속도는 아시다시피 14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슬라이더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스페셜로 뭐 한 타자를 확 막기보다는 저는 뭐 그냥 스윙으로 써도 괜찮은 자원이기 때문에 두 팀이 좀 합리적인 교환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사실 빅딜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빅딜은 네. 아닌데 네. 합리적인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선수가 되면 사실 기를 약간 터주는 개념도 있어요. 그 얘기를 두 분 다 했어요. 단장들은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있어봐야 활용 가치가 없는데 이 선수들을 위해서 약간 오픈하는 개념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를 바꾸면 그렇죠. 좀 나아지지 네, 않을까? 맞아요. 뭐 이런 네. 근데 거죠. 이정훈 선수도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김태형 감독 눈에 안 차는 거잖아요. 안 쓴다는 거는 그렇죠. 퓨처스 성적이 좋은데 음. 그러면 그냥 우리 팀에 이제 퓨처스에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필요한 팀이 있으면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박세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강철 감독 이야기할 때 늘 따라붙는 게 투수 조련사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박세진 선수에게 공을 안 들었겠어요? 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KT가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불펜은 최근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강철 감독은 좌타자가 나왔을 때 좌투수를 쓰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운영은 하진 않아요. 오히려 뭐 그 상대에 맞는 그러니까 그 유형의 어떤 그 약점을 파고드는 어떤 그런 투수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강철 감독이 투수를 진짜 잘 오원석 선수 대박 난 거 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 월간 엠브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후보에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박세진한테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강철 감독이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강철 감독 눈에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죠 사실. 그럴 바에는 뭐 필요한 팀이 있다고 한다면 바꾸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방망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보니까 퓨처스에 주전을 데리고 왔어. 이정훈 카드 괜찮네.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윈윈인 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사실 보는 트레이드 거죠. 할 때 단장이 감독님 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쵸. 가서 감독님 이 선수가 있는데 쓰실 거예요? 네. 물어봐요. 그러면 네. 감독이 별로 생각이 없으면 그럼 바꾸겠습니다 해서 바꾸거든. 지금 네. 장성희 의원 말씀처럼 그냥 그 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아요. 네. 트레이드는 감독한테 먼저 의견을 묻고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 네. 이정우 선수 이제 수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서 음. 제가 이제 나단장님이랑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수비 포지션 이제 대타나 지명타자인데 이후에 뭐 어떤 포지션이 정해질 수 있느냐인데 이강철 감독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보자. 네, 일단 와서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본 다음에 지명타자나 대타를 일단 투입을 하고 이후에 수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비를 뭐 진짜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인데 수비가 좀 약할 뿐이죠.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뭐 많은 감독들, 그러니까 뭐 기아 타이거즈 시절에도 그랬고 뭐 롯데 시절에도 그랬고 이게 수비가 약해서 안 내보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정훈 선수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수비를 못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비를 못한다 하니까 네. 진짜 내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정훈 선수 타격은 알겠지만 수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직접 못 봤으니까. 예, 그러면 네. 뭐 몇 경기 내보내고 이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치들한테 물어보겠죠. 봤을 때 이정훈의 수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제 코치들 이야기를 할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좀 나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너무 수비를 못하네 그냥 대타만 하고 지명타자만 하니까 나는 어느새 수비를 못하는 선수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로. 네. 반복되는 체크 스윙 오심 비디오 판독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KBO는 이제 반복되는 오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ABS 도입으로 오심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심의 불씨가 남은 게 바로 타자의
체크 스윙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키움 홍원기 감독이 체크 스윙 판정에 항의해서 퇴장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5월 31일 고척 두산전에서 키움이 1대0으로 앞선 8회 초에 케니 로젠버그가 3볼 1스트라이크에서 던진 공에 임종성 선수가 스윙을 하다 멈췄고 당시 최수원 1루심이 임종성의 체크 스윙을 헛스윙으로 판정하지 않으면서 임종성은 볼넷으로 출루를 했습니다. 이 판정을 놓고 홍원기 감독이 더그아웃에 나와서 격렬히 항의했고 퇴장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날 홍원기 감독이 굉장히 그 퇴장을 불사했다. 받을 줄 알았다. 알면서도 이 방송사 화면을 통해서만 시청자들이 이 판정이 오심인지 아닌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경기 보셨죠? 네네. 봤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진짜 이게 홍은기 감독의 이례적인 좀 모습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연패 빠져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연패를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세게 어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팀 사정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뭔가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수긍을 한다고 한다면 또 경기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어떤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세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많이 돌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뭐 화면상이 아니라 그냥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스윙이 있죠. 이거 방송에서도 뭐 스윙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용이가 그랬나? 네, 맞아요. 재용이가 맞아요. 아니 그것도 그랬고 또 5월 17일 잠실 LG전에서도 김경문 감독 맞아요. 더가 박차가 나왔잖아. 근데 네. 그때 카메라 연결 감독님 얼굴을 보여드렸고 씩 웃었잖아요. 다 그냥 아는 거죠. 연경 감독으로서는 저거 스윙인데. 돌았다라는 그럼요. 뉘앙스고.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건 뭐 심판진들도 6 안으로 100% 그거를 순식간에 기계처럼 판단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들이 다룰 테지만 전무후무하게 우리가 ABS를 도입을 빨리 했잖아요. 네. 체크 스윙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음.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고 이제 지금 이따가 그렇죠. 언제 얘기를 해야 할 되느냐. 텐데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심판진들의 뭐 정확성도 요구가 되지만 이거는 100% 사람 육안으로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갔다 나오는 거야. 그거는 뭐 하겠지만 애매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배럴 그 각이 홈플레이트 앞에 갔냐 안 갔냐 네. 이거를 육안으로 확인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홍희 감독도 그렇고 김경문 감독도 그렇고 이게 그 비디오 판독에 대한 아마 논의를 빨리 실행위에서 하길 원할 겁니다. 네, 지금 그 체크 스윙 관련해서 이제 감독들이 뭐 키움 홍원기 감독, 또 LG의 연결학 감독, 그리고 하나의 김경문 감독도 좀 빨리 하자. 그리고 뭐 연결학 감독은 이제 전반기 끝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늦어도 내년에 하지 않겠냐. 내년에는 지금 실행위에서 내년에 하는 걸로 네.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에 하는 게 문제가 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근데 이제 일부 감독들은 뭐 올스타 휴식기에 바로 했으면 좋겠다. 김경문 감독의 멘트예요. 네. 이거는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언제 해야 되느냐? 정말 실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데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 시범으로 맞아요. 하고 있어요.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우리가 ABS 도입이 됐을 때 이강철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공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공평은 한 것 같다. 근데 서로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 비디오 그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양 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A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체크 스윙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리고 시간적으로 조금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작업이었고 그런데 이 체크 스윙 왜 ABS가 도입이 됐고 체크 스윙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체크 스윙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왜 진척이 되겠어요? ABS를 빨리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ABS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ABS보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호카에 이렇게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정면으로 네, 이제 네. 해서 설치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ABS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조금 이 체크 스윙에 대해서 어떤 그 기계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워낙 이 체크 스윙 때문에 승패가 바뀌고 뭔가 이제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진짜 경기에 1승이 달려 있는데 그 1승이 만약에 진짜로 한국 수를 직행을 결정할 수 있는 그 1승. 만약에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은 이제 시즌 중이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시즌을 딱 이제 끝 마무리할 때 그 1승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 가냐 못 가느냐, 포스트 시즌 진출하냐 못 하느냐. 순위가 그 1승을 이겼다면 한다면 뭐 2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1승은 못해서 4등이 됐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하나 때문에 억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송 카메라는 사실 이게 대각선으로 잡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체크 스윙이 애매한 부분이 그냥 안 합니다. 감독들이 왜 나와서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돌아간 게 시선에 완전히 돌아간 거를 보이잖아요. 안 할게. 그러면 네, 네. 어설프면 나오지도 네, 않습니다. 감독들이 진짜 막 돌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화면은 제가 봤을 때 정면으로 보지 않아도 TV로 보는 화면으로도 충분히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금 뭐 기계적으로 뭐 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뭐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술적으로 도입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방송사 카메라로도 충분히 많이 동거는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크 스윙의 비디오 판독은 한 5초에서 6초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고 안 돌았다는 걸 하면 되거든요. 완전히 동거 때문에 지금 이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팀에게 한 번씩 정도 이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는 2번 말고 2번 원래 2번씩 하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한 번씩 주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게 경기 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 때부터 뭐 지금 퓨처스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든지 뭐 안 된다고 한다면 진짜 이 방송사 카메라라도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하는 게 오히려 공평하고 공정하고 나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지금 KBO와 제가 이제 야구단 몇몇 단장들에게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도입과 관련된 입장을 좀 물어봤거든요. 일단 최근에 열린 이제 10개 구단 단장들 모임인 실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안건이 올라와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 후반기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도입과 관련해서 너무 빠르다. 퓨처스리그 시범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다음 시즌에 내년 시즌에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KBO 허구현 총재는 해설위원 시절부터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도입을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ABS 도입과 또 이제 피치클럭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허 총재의 움직임을 봤을 때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도입 또한 올 시즌 후반기나 포스트 시즌에는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최근 문제된 체크스윙 50 논란과 현장의 요구를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또 이제 접촉과 한 단장님이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당장 후반기나 포스트 시즌에 도입하는 건 절대 반대다. 졸속 행정이란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올해 이제 퓨처스리그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정해서 내년 시즌에 도입하기로 한 건데 최근 일부 경기에서 체크스윙 50 논란이 벌어졌다고 해서 빨리 도입하겠다는 건 좀 잘못된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이제 야구인은 현장의 감독들과 구단 프런트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감독들은 현장에서 빨리 빨리 하자고 도입하라고 하는데 왜 실행위에 온 단장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 단장님에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했더니 감독이 그 기자들 어떤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는 그 관련된 내용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 구단과 이야기한 부분을 전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단장들은 지금 만약에 또다시 실행위원회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실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실행위 건을 오늘 회의 끝나고 정해요. 네. 그래서 그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행위원회 그 목적은 네. 당연히 이제 현장 경기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중간 관리자급 단장들이 모여서 이거를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서 논의 끝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어떤 모임은 아니잖아요. 네,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저는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한 약속이 되면 적어도 그 기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장성 위원하고 좀 다르게 도입은 되되 올 시즌까지는 아까 저기 나와 있잖아요. 네.
퓨처스에서 나온 그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충분하게 정확히 그 결과값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시설 문제라든지 명확히 해서 처음부터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면 지금 아까 어떤 단장님이 말씀하시기 저도 공감이 되는데 몇몇 팀, 그러니까 빈도가 작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걸 다 수용하게 되면 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너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은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내년에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시작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이거 아까 호크아이도 말씀하셨잖아요. 카메라로는 안 되고 카메라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 정말 중요한 경기에는 그거는 공정성이 떨어져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명확한 구장마다 명확한 시설을 구축을 하는 시간을 올 한 시즌 다 쓰고 가장 좋은 건 스카이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홈플레이트를 위해서 네, 우리가 네. 보면 예. 가장 배럴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그 작년에 폴리그 메이저리그 폴리그에서 애리조나 네. 폴리그에서 그걸 시험을 했는데 미국은 홈플레이트 배럴 기준에 45도예요. 그러면 거의 돌았는데 다 노스윙인 거죠. 미국은 왜냐하면 공격 야구를 지향하는 리그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만약에 배럴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양 옆에서 이견이 많이 생깁니다. 양옆 카메라 랜덤으로 가는 걸 말고 스카이 캠이 가장 좋은데 이거는 구장마다 환경이 달라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또 단장님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여기 심판. 대격구인데 드론으로 이렇게 네, 아니 그리고 드론도 아니 그리고 그럼 경기 중에 계속 탔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좀 댓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는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체크스윙 비디오. 심판 이제 판정이 이게 뭐 오심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벌금을 매기고 이제 벌칙을 주잖아요. 네. 특히 그 허총재께서 구단 KBO를 맡고 나서 그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화된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험이 없는 심판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된다. 경험이 없는 심판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체크 스윙 오심 논란도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